안녕하십니까. 이제 오늘 찍을 마지막 영상은 레포트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대장 왕초보 선생이고요. 이 방송은 참고용으로만 활용을 하시고 투자의 아이디어는 본인들이 스스로 찾을 수 있어야 그래야 주식이 성장합니다. 저는 주식대장 왕초보 선생이고요.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주식을 잘 모르고 하셨던 분들이 조금씩 알아가면서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대응을 잘 해서 손실 없이 잃지 않는 투자. 워렌 버핏의 투자 원칙 1호, 돈을 잃지 마라. 2호, 1번을 반드시 지키라. 큰 수익보다는 손실을 보지 않는 투자. 손실을 벌어서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내가 잘 모를 때는 내 경험에 맞게끔 수익을 올려가면서 충분한 경험을 하면서 다양한 상승장, 하락장, 어차피 우리님들이 대사 상승 이후에 3313에서 하락장에 들어와서 2년간을 고생해서 다 견뎌내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끈기와 인내는 가지고 있는 분들이니까 조금 잘 몰랐던 부분들만 기술적인 공부, 제가 차트 공부를 지금 상승장에서는 하는 게 아니고 끌고 가는 것이지만, 그래서 오히려 수익이 적으로 들 수도 있지만 하락장에서 차트 공부를 하면 늦습니다. 상승장이 잘 갈 때 내가 내 스스로로 조절을 하지 못하는데 하락장에서 그게 될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내려오는 어깨에서 팔아라. 그거는 옛날 말입니다. 지금은 워낙 빠른 시대에서 주식을 하기 때문에 내려오는 어깨는요, 순식간입니다. 못 팝니다. 못 팔아. 올라갈 때 줄이지 않으면 요즘 장은 바꿔야 됩니다. 내려오는 어깨에서 팔아라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급등하면 줄이면서 가는 시대에 살아야 한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고요. 모든 주식의 수익을 다 드시는 거는 운도 따라야 하겠지만, 뭐 그거는 본인들이 판단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찍은 건 레포트인데요. 지금부터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에 각 기업별로 레포트가 나올 것입니다. 지금 잘 가고 있는 반도체, 자동차, 현대차, 기아, 현대오토에버, 현대모비스, 글로비스, 그 다음에 만도, 위아, 이 정도까지.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각 소부장들. 그 다음 조선 관련 조선기자재까지. 그 다음 방산산하, 우주항공 기업들까지. 그 다음에 원전 관련된 모든 기업들. 그 다음에 전력기기, 전선 기업들까지 레포트가 상당히 좋게 나올 것입니다. 목표가 다 상향을 할 거 아닙니까? 이 레포트를 보시고 지금 신규로 사시면 다 몰립니다. 안 간다는 게 아니고 단기 고점이 될 테니까요. 레포트를 읽으실 때, 아, 이 회사를 길게 좋게 보고 있구나. 그럼 내가 비중을 조절하면서 끌고, 지금 보유자들을 영역이 이르는 것은 보유자가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에요. 단 신규로 레포트를 보고 접근을 하시면 안 되는 시기가 지금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는 것입니다. 목표가를 올리면서 계속 올리는 건 지금 이미 화라산처럼 주가가 타오르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거기에 굳이 내가 신규로 트레이딩으로 짧게 들어가는 스캘핑 체제의 트레이딩이 아니라면 지금 모아서 내가 중장기로 간다. 그건 좀 거짓말이 됩니다, 나중에. 물론 대세 상승장이니까 더 가기는 갑니다. 그러나 거기에 젖어들면 못 팔아요. 단언컨대 매도를 못하면 나중에. 보세요. 바닥에서 15만원에 사서 50만원이 된 분들은 나중에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45만원에 사가지고 60만원이 되면 안 팝니다. 더 가는 100만원 간다 하기 때문에. 레포트가 나오는 계절이고, 지금 정권사에서 좋게 보는 것은 목표가를 올려서 낼 것이고요. 안 좋게 지금 조금 꺾여 있는 거는 무조건 목표가를 내려서 냅니다. 그 원칙이에요. 애널리스트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잘 가고 있는 건 목표가를 내릴 수는 없어요. 그건 원망과 요구를 들으니까. 그러나 지금 잘 안 가는 거는 기존 목표가보다 무조건 낮춥니다. 그러니까 기존 목표가를 낮춘다고 해서 내가 쫄릴 게 아니고 그 목표를 낮추나 그럼 그 실적을 증명하는 거예요. 아, 시장에서 정권사 애널리스트라는 사람들이 레포트를 안 좋게 쓰는다는 것은 수급이 지금은 안 오고 저거 좀 좋게 쓰는 것 쪽에 해먹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아, 그럼 저쪽에서는 내가 트레이딩을 해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다면 아싸, 내 주식을, 내 세트를 좋게 써주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끌고 가면 돼요. 그러나 반대로
저것들이 진짜 내가 물려가 힘들어 죽겠는데 뭘 또 목표가를 더 내려. 무처럼 말이야. 그러면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곧 다다음 주부터 2월 첫 주까지 실적 다 나옵니다. 실적 보고 나서 하세요. 목표가를 내리는 레포트는 그때 이미 반영을 합니다. 그날부터. 그러니까 실적 발표에서 실제로 그게 나오면 더 안 빠져요. 반대로 그렇게 목표가를 제시했는데 실적도 예를 들어서 100억 나올 거라고 보고 기존에 120억 나오다가 100억이 나오니까 목표가를 20% 하향한다고 했는데 그럼 그건 주가는 미리 선반영을 합니다. 포스코홀딩스입니다. 포스코홀딩스 레포트를 한꺼번에 지금 어제 패대기 치면서 낸 거잖아요. 그 앞에까지 안 내다가 왜 그날 낼까요? 이거 지금 어디에요 이거? 신한투자증권. 그래놓고 어제 신한투자증권 창구에서 제일 많이 매도했죠. 상상인 정권, 상상이 안 되네. 전원정권, 작은 정권사의 리포트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만, 큰 회사의 리포트도 저는 안 봅니다. 왜? 리포트라는 것은, 실컷 주가 다 되고, 수급 빠지면 그 핑계 삼아 내는 거예요. 그럼 포스코 홀딩스가 안 좋았으면 올라갈 때 냈어야지. 왜 내릴 때 내냐고. 그래 놓고 왜 빼냐고. 그냥 이용해 먹는 용으로 요즘은 쓴다고 보세요. 지 아무리 좋은 리포트를 내도 수급 안 오면 주가 안 가요. 시장 논리를 못 이긴다고. 그러니까 그게 따라서 후행적으로 그냥 리포트만 내는 거예요. 그리고 연초니까 그냥 내야죠. 그리고 월급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세요. 개인 투자자가 리포트 믿고 주식 투자해가 성공한 적이 있다고 보시면 저는 단 한 번도 없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리포트가 제일 후행적으로 나옵니다. 지수 차트가 후행적인 게 아니고 레포트가 가장 후행적으로 나온다고요. 주가가 이미 돌파했는데 목표가를 낮추고 있어요. 그리고 좀 이따가 내가 안 맞았다고 하면 또 올리고 있습니다. 저가 또 공매도 쳐놓고 무엇이 반도체가 겨울이 오니 무슨 북극이 되니 하죠. 그러니까 그런 얄라우진 것들을 말 듣지 마세요. 그냥 레포트가 나오면 내가 보유한 사람이면 좋게 써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들고 가면 되면서 그걸 실제로 확인을 하면 돼요. 그 주가는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적이 나왔을 때 그 언저리 나오면 세론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반대로 지금 철강화학이 안 좋으니까 이만큼 뺍니다 해서 빼면은 일단 그러면 좋다 빼면은 내가 어차피 물려 있으면은 근데 신규로는 지금 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확인하는 날 전후에서 조금 사보고 하면 되잖아요. 맞잖아요. 발표일이 예를 들어서 1월 30일인데 레포트가 안 좋게 나와 지금부터 주가가 빠지고 있다. 그러면 28일 정도부터 조금 28, 29 사두 1차 진입을 해보는 거죠. 그래 놓고 30일로 진짜 안 좋으면 안 좋네. 그럼 한 번 더 뺄 거 아니에요. 앞에 선반영한 것도 있지만 진짜 많이 안 좋으면 많이 빼겠죠. 그러면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죠. 그런 식으로 지금은 레포트를 이용을 하셔야지. 야, 레포트 100만원 나왔는데 지금 주가 70만원이나 30만원 더 가겠네. 지금 왕창 사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레포트라는 것은 주가가 이미 올라가고 있고 연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지금 직장인들이니까 내야 돼요. 애널리스트들도. 그러나 잘 보세요. 그 애널리스트들이 결국에는 센터장 되고 뭐 하다가 결국에는 다 고객들, VIP 고객들 관리 잘해주고, 한시세 나면 그 애들 보너스 큰 돈 엄청 받아가, 결국에 뭐 합니까? 지 주식, 펀딩 회사 차려가지고, VIP 고객들 데리고 나가서 그 돈 가지고 펀딩 해먹고 살잖아요. 틀립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뭐 주식 방송을 안 보지만, 천지빼가리로 맨날 볼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응? 얼마 전까지, 작년까지 센터장 하던 사람들, 3명 지금, 뭐, 고대가리 된 건지 돈을 엄청 벌었겠죠. 각자 미는 것들이 달라졌는데, 그것들이 대시세가 났는데, 그래, 한미천 잡았을 때 나 그만두는 거잖아요. 그만두고, 자기 공장, 자기 회사 차려가지고 지금 하고 다닐 거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 해서 여의도에 빌붙어서 평생 사는 거잖아요. 그들이 가장 잘하는 거니까 그들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건 누가 나무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에서 레포트라는 것은 후행적이라고요. 미리 예측한 데에서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 잘 가고 한참 잘 가고 몇 년을 잘 갔던 걸 더 잘 간다고 레포트를 계속 낼 때는 조심을 하시라는 거죠. 그때는 보유자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신규는 그 레포트가 맞는지
반드시 이번 분기 실적을 확인을 하고 다음 가이던스까지 확인을 한 다음에 하라. 그리고 여기 보세요. 목표 주가 상상인증권 40만원, 그 다음에 신한투자증권 40만원, KB증권 41만 5천원. 뭐 왜 다 똑같을까요? 똑같은 사람이 아닌데 분석이 똑같다는 것은 그냥 산술이잖아요. 아닙니까? 그냥 나와 있는 거 데이터들 분석해서 프로그램 돌리면 나오는 가격이잖아요. 자세히 읽어보면 다 똑같은 말입니다. 틀린 말 없고 똑같은 레포트 글자 몇 개만 틀린다니까요. 모두가 같은 레포트를 낼 때가 확인을 해보는 구간인 거예요. 모두가 삼성전자 20만 원을 내고 하이닉스를 100만 원을 낼 때 진짜로 그 정도 갈 수 있는 실적인지를 확인하자고 제가 그랬잖아요. 삼성전자 20조 나와야 되는데 나왔죠. 그러면 이제 나왔잖아요. 그러면 오케이 올해 그럼 내년부터 계속 이 상태가 계속 좋아져야 120조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나 언제든지 가격이 꺾이면 그거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일 기록을 하면서 1분기까지 보라 그런 거죠. 그럼 1분기에서 가는 동안에 꺾이는 게 보이면 뭐 안 나옵니다. 120조가 안 나오죠. 그럼 그에 맞게 대응을 하듯이 이번에도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지금 주도주 반도체, 현대차 그룹주, 기아, 그 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그 다음 소부장 뭐 지금 난리 나고 말을 하니까 엄청난 실적이 나와줘야 될 거예요. 지금 주가를 반영하려면. 그 다음 조선 기자재, 방산 우주항공, 원전, 전력전선은 다 지금 주도주잖아요. 그럼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야 되겠죠. 그 대신 철강, 화학, 소비재, 화장품, 여행, 항공, 건설, 건자재, 그 다음에 여행, 엔터, 카지노 뭐 다 이런 쪽은 나쁘게 나올 거 아니에요. 목표주가 하향 레포트가 나오고 네이버, 카카오, 그 다음 소프트웨어들은 다 하향 레포트가 나올 거예요. 목표가. 지금 보여주는 게 없고 실적이 특히 나아진 게 없으니까 그럼 그럴 때는 기다리라고. 둘 다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과열이 되어 있고 좋다는 것은 확인하고 신규로 하려면 진짜로 하셔야 되고 그러면 세론이 나오든 단기 횡보가 나오든 조정을 눌림을 줄 거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서는 이 이상의 매출이다.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기준으로 지금 15만 원이면 17만 원은 가겠네. 그럼 이 2만 원 보고 내가 해야 되나? 그럼 투자는 아니고 트레이딩을 해야 되겠네. 또는 하이닉스 실적이 나왔는데 진짜로 뭐 20조가 아니고 25조가 나왔네. 그럼 뭐 급등을 하더라도 사야 돼요. 왜? 그럼 100만 원은 그냥 가는 거잖아요. 진짜로. 지금 20조를 보고 있는데 25조가 나와버리면 그날 바로 사야죠. 리포트 보자마자 무조건 그 실적 보자마자 사야죠. 왜? 70만 원에서 100만 원 가는 거는 40%의 상승률이 있는 거잖아요. 그건 사볼만 하죠. 대형주 목표 수익을 30%로 기존적으로 잡는 건데, 국무사서. 그러나 20조 보는데 20조 나왔다? 그럼 살 필요 없죠. 살 필요 없잖아요. 그럼 그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돼 있는데 그걸 왜 사요, 지금? 그럼 자연스럽게 다음 1분기 실적까지 석 달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그 석 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산단 말입니까? 그죠? 그러면 1월달, 이런 2월 중순 1월 달부터 올라가고 있던 디램 익스체인지의 디램 가격이라든지 HBM 가격들을 잘 보면서 2월 달까지 보고 난 다음에 3월부터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결정하는 구간이 이 리포트 구간이에요. 리포트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금의 현재의 흐름을 글로 표현해서 읽어주는 게 리포트잖아요. 리포트라는 게.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의 문제. 저는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를 믿고 투자를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 믿고 하면 다 망해요. 고점일 때 쭉 목표주가 더 올려가지고 부르는 리포트를 내고 저점일 때는 더 공포를 내는 하향 리포트를 내요. 그러니까 맨날 잘 모르면 고점에 사서 저점에 손절한다고요. 왜? 그렇게 올려놨던 걸 몇 년, 1년이나 지나가지고 업황이 안 좋아졌다면서 목표가를 확 깎아버리거든요. 그럼 지들이 올려놓고 지들이 깎으면 지들이 좋다고 할 때 사가지고 그걸 매도를 못하면 결국에는 다시 하향 리포트를 낸단 말이에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반대를 하거든요. 과열권에서 목표가 상향 리포트를 놓으면 저는 계속 올릴 때 그 리포트가 나올 때마다 분할 매도를 합니다. 계속 팔면서 간다고. 반대로 누가 봐도 저점권이고 행보하고 있는데 여기서 목표가 하향 리포트를 내면 저는 반대로 계속 그 회사를 분할 매수를 합니다.
그게 결국에는 내가 중심에서 손실 안 보고 큰 수익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큰 어려움 없이 주식을 하는, 물론 아주 작은 기업 이런 거는 레포트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레포트가 나오는 기업을 해야 돼요. 일단은 레포트조차도 안 나오는 기업은 시장에 관심이 없는 것이고 커버를 하는 증권사가 단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 레포트가 안 나오는 기업, 지금 화장품 레포트 지금 막 나오죠. 이제 코스맥스도 나오고 실리콘도도 나오고 다 나오죠. 그러니까 커버를 하는 증권사가 없다는 것은 또 하면 안 돼요.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그냥 수급으로만 따라다니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레포트가 나오는 기업은 커버를 하는 회사가 있는 거니까 그걸 중심으로 보시되, 과연 여기서 그러니까 목표가를 높이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더 가기는 가는데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을 때는, 신규일 때는 항상 생각을 해보시고, 그 상방론이 그렇게 많이 없으면 트레이딩으로 해야 되지, 그거를 막 무조건 모아간다는 전략은 안 되고, 또 저점에서 내가 그동안 견디면서 힘들어가지고 지금도 버텼는데, 저점권에서 목표가 하향 레포트 나온다고 겁이 나가서 손절을 한다, 그래도 안 돼요. 반드시 실적을 보셔야 돼요. 실적을 보고 회사에서 컨콜 하는 것도 듣고 가이던스도 듣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셔도 안 늦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바닥인데 턴어라운드를 하는 실적을 내면 어떨 건데, 우리가 다 어떻게 알아요? 물론 일반적으로 증권사들은 다 알겠죠.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것도 있고, 증권사가 분석했는데도 실제로 찾아가서 확인도 안 하고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내는 거면, 이 정도 팔았으니 이 정도 나올 것이다 라고 만약에 예측 리포팅이면 큰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그랬죠. 지수 5천을 돌파하는 거를 등반을 하는 거는 지금 저 위에 산등성에 올라가 있는 어몽길 대장의 원정대가 가는 것이지, 바닥에 있는 사람이 저기를 같이 따라가겠다고 케이블카 타고 슝 올라가거나 헬리콥터 빌려가지고 탁 올라가서 내려가지고 가다가는 밑에 따뜻한 데 입고 있던 이 옷 입고 올라가면 그 칼바람에 얼어 죽는다니까요. 최소한 감기 독감은 걸린다니까요. 그러지 마시고, 거기는 원정대에게 주고 우리는 베이스 캠프에 있다면 베이스 캠프에서 다음을 볼 수 있는 눈도 캐우고 리포트도 보고, 다른 거 내가 투자할 리포트 볼 것도 없어요. 다른 거는 지수가 이미 잘 나가는 건 있었는데, 내 종목에, 내가 힘든 종목에 리포트가 나오는지, 리포트조차도 안 나오면 진짜 조심을 해야 되겠구나. 3월이 다가오는데 이번 실적에 보고 턴어라운드 할 게 없으면 최소한 비중이라도 조금 줄여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해야 되고, 리포트가 나와가지고 바닥권인데 목표 주가가 하향이 되지만 한번 보는 거예요. 실제로 실적도 보고 다음에 회사에서 큰 코라는 것도 들어보자는 거죠. 그건 네이버, 카카오나 소프트웨어 기업들 다 마찬가지잖아요. 한글과 컴퓨터를 비롯해서 마음에 앱노까지 이런 소프트 기업들, 그 반도체 이런 건 좋으니까 좋은 쪽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신규자는 목표 주가를 올리는 상향 레포트가 계속 동시다발적으로 나올 때, 그 종목을 할 때는 처음엔 트레이딩으로 조금만 소액으로 하셔야지, 그건 이미 반영이 되고 있는 주가라는 점을 꼭 잊지 마시고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해서 한번 본 것이고, 지금 이제 개인들이 코스닥, 여기 이제 코스닥인데, 그죠? 코스닥으로 수익이 올라가면 다음 주에 이제, 전 바이오론 대해서 섹터를 영상은 이제 찍어보려다가 안 찍었습니다. 왜냐면 바이오라는 것은 모멘텀이 이슈가 가장 중요한 구간이고, 이제 JP모건 헬스케어가 끝이 났기 때문에 바이오에 관련된 학술 논문을 저희 시골 할배가 분석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던 섹터별로 비만 당뇨 치료제라든지 임상을 하는 기업이 항암제나 신약 개발이라든지 파이프라인지 알테오젠의 기술 수출이라든지 에비온이 수출했는데 그 돈이 들어오는지, 바이젠셀이 기술 수출을 하니까 급등을 하듯이, 바이오는 바이오 특성이 가지고 있는 이슈, 양곤이가 진짜로 FDA 승인을 올해는 받아낼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다들 기대감도 있고 거기에 모멘텀을 붙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투자자 하시는 분들이 집중해서 하셔야 되고, 그 자기 종목에 공부를 해서 시작을 했으면 그 이슈가 나올 때까지는 추매만 안 하고 견디내면서 그 이슈들을 계속 업데이트 하면서 찾아가셔야 돼요. 세계의학지도 보시고 의학지도 검색해서 읽어보시고, 원문이 아닌 그건 필요 없어요. 원문까지 읽으라는 게 아니고, 요런 식으로. 그리고 여의도가 바라보는 지금 현재
강한 곳은 가서 트레이딩만 하고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면 난 모르면 안 하면 되고 굉장히 무거운 거라. 진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어느 정도 땡겨서 이제 에피스홀딩스가 조정을 어디까지 주는지를 보고 자리를 잡으면 에피스홀딩스 같은 대형주를 가지고 한번 해본다든지. 지금 다양한 아이디어를 자꾸 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신규주로 공부했던 종목들이 이제 위치를 잡아가고 있는데 그 모멘텀이 빛을 발휘하는 시기도 찾아보시고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고 제가 바이오를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는 찍지를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어차피 반도체 잘 가고 있고 현대차 그룹도 잘 가고 있고 조선, 방산, 원전, 전력전선, 조방원 전전은 저희들이 이번 베네수엘라 사건으로 다 올라올 거라 했잖아요. 그럼 반도체가 가면 전력전선 다 올라오는 거고 원전 에너지까지.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저희들이 뭐 언급할 필요 없잖아요. 이번에 아트라스 때문에 로봇은 저는 올해는 언급 자체를 안 한다 그랬잖아요. 저는 로봇을 분명히 로봇의 메인 자율주행감 로봇은 현대 오토 해보고 현대차 그룹이라고 한 것 말고는 그 뒤로는 언급을 아예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로봇 이런 거는 뭐 어차피 잘 가는 걸 그거를 뭐 제가 언급을 한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잘 가는 반도체 현대차 그룹주 조방원 전전의 로봇까지는 다 잘 가는 것이니까 알아서 하는 것이고 바이오에 조금 힘드신 분들도 있고 오늘 제가 영상을 찍었던 부분들은 다 힘든 분들이 많으니까 저는 힘든 분들이 회복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거지 잘 되고 있는 거는 어차피 잘 되고 있는데 그걸 뭐 언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저도 투자자고 힘든 구간도 있고 앞으로도 힘든 구간도 올 수도 있고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 힘듦을 잘 압니다. 그게 정말 힘들어요. 힘들고 주식을 자, 오래 하신 분들은 곧 IMF 때 진짜 힘들었다니까요. 그 힘듦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런 아픔이 이제 우리님들에게는 지금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그 아픔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 아픔이 남의 일 같지가 않고 마음이 계속 쓰이고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렇게 시간만 나면 어떤 식으로든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가다가 안 되면 진짜 안 될 때는 제가 그러겠죠. 이 정도에도 안 되면 옮기세요. 옮기고 어떻게든 합시다 하는 소리가 나오겠죠. 그러나 아직은 상승장이고 그 길로 아직 한참 가야 되는데 지금 포기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레포트들 나오는 거 잘 보시고요. 레포트의 방향이나 이런 거는 방향만 딱 들어두시고 그 방향과 지금의 주가 위치 보유자이냐 신규자이냐에 따라서는 천지 차이로 대응이 달라져야 한다는 점.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등반하고 있는 지리산 깔딱고개 넘었다 그랬어요. 지리산 깔딱고개 넘으면 천왕봉까지는 이렇게 능선입니다. 등락을 주면서 가겠지만 그 말뚝을 천왕봉 말뚝을 보고 나면 내려가야 돼요. 내려갔다가 다음 설악산을 가려면 지리산에서 설악산 가려면 내려왔다가 다시 걸어가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 더 안 간다는 게 아니에요. 한 등성이의 높은 백두대간을 가려면 이 소백산맥의 정상을 찍었으면 태백산맥의 정상인 설악산으로 가려면 다시 등선을 따라서 내려왔다가 다시 태백산맥으로 갈아타고 올라가야 되는 그 태백산맥을 갈아탈 때 메인 주도주는 안 바뀌겠지만 다른 주변 주도주는 바뀔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걸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최정상 등반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갈 때도 1차, 2차 베이스 캠프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 등반대는 따로 있습니다. 대장들만 가는 거예요. 등반은 대장들만 가는 거예요. 엄대장이 가는 구간이라고요. 지금 엄대장이 가는 구간에 초보들이 따라갔다가는 동상 걸려가지고 큰일 납니다. 이 말 명심하시고 레포트 반대로 해서 가시지 마시고 제가 말하는 반대, 저는 반대로 한다 그랬습니다. 모두가 목표가를 올릴 때 주가가 고점 과열권이면 저는 분할 매도로 가고 저점권이고 행보하는 레벨층이 누가 봐도 보이는데 목표가 하향 레포트를 내고 공포를 자극하면 저는 그때부터는 분할 매수로 끝까지 산다고 해서 저점잡이로 산다고 그랬습니다. 삼성전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했던 게 제가 가르쳐 드렸던 게 저점잡이 패턴이잖아요. 여러분들 저점잡이 패턴이라는 말 평생에 주식하면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건 제가 하는 방법이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52,000원까지 따라가서 제가 악착까지 사는 것도 보여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식은 모두가 그렇다고 주식을 다 이게 뭐 한참에 팔아라는 게 아니에요. 분할로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절반을 파는데 그것도 절반은 또 10%씩 5번에 팔면 되잖아요. 그렇게
잘 하셔서 올해 같은 상승장에 2회째니까 올해가 아마 마지막일 거예요. 대세 상승장은 2년 연속 이어진 적이 없습니다. 올해가 대세 상승장의 고점을 보는 해가 될 텐데요. 5천을 찍고 나면 5,500까지는 10% 정도는 더 오를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반도체가 꺾이면 안 되겠죠. 그 부분만 보면 됩니다. 반도체 꺾이면 시장 꺾인다고 생각하시면 더 간단해요. 이번 시장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살아있으면 가겠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힘을 내시고 공부 굳이 안 하셔도 돼요. 매일 시간 날 때 아무거나 한 개만 보세요. 제가 매일 올리는데 뭐 매일 그 미묘한 차이까지 다 뭐 외우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흐름이야 요렇게. 그럼 모르면 후익스패만 보고, 그렇죠? 모두가 환원할 때 반대로 노라고 외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진짜 안 되는 거 말고 그 중에서 큰 기업은 모아 가보는 전략. 조금 힘들 때도 있겠지만 그래 좋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 환호하시는 현대차 그룹주 하시는 분들이 저렇게 쉽게 수익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10년 이상 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원전주도 마찬가지고 조선도 마찬가지고 여기 경남에 얼추 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수익을 보는 거니까 막 수익 자랑하고 나부대는 것들만 꼴 보기 싫겠지만 그런 것들은 내버두시고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또 많이 수익을 내야 안 좋겠습니까? 내 주위에 친구가 될 수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들의 수익은 응원해 주시고, 내가 또 힘들 수도 있고 내 주위에도 힘든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비아냥거리거나 자랑질은 좀 자제를 하시고, 그러나 공부방에서는 서로 응원해주고 수익이 나시면 축하도 해주시고 이것도 수익 자랑도 좀 하세요. 그래야 자극을 받아서 열심히 하지. 저날만날 뭐 자불고 앉아가지고 말이지. 그러면 안 됩니다. 계좌에서 맑은 종소리가 날 때까지 포기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2026년 모두가 좋은 수익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부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에헴!